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커스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의 MC 박윤미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대한체육회도 힘찬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대한체육회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첫 순서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대한체육회의 준비 상황과 남다른 각오, 그리고 지난 1년의 추진 성과 등을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제40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출범된 통합체육회의 첫 수장이다. 취임과 함께 시작된 전 세계인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붐업 조정에 앞장섰다. 태극 전사들의 요람이자 대한민국 체육사의 또 하나의 금자탑으로 기록될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 태릉 선수촌의 역사를 이어받아 한국 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쓸 이기흥 회장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진다. 통합체육회 제1기 집행부는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생활체육인들의 참여를 늘리고 은퇴 선수 지원 확대, 체육인들의 복지 개선에 앞장서는 등 올해도 체육계 내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 100년 스포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100년 대계를 짊어지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신년 인사를 들어보자. 대한체육회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다짐했는데요. 2017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대한체육회장의 소임을 맡으신 지 1년 정도 지내셨는데요. 그동안의 소회의 말씀과 함께 2018년도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 해 동안에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체육인들도 자성과 쇄신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으로서 1년 정도 지내셨는데요. 이 임기 중에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성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체육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책연구센터에서 KSOC 아젠다 2020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좀 불합리하거나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관을 모두 개정을 했고 또 다소 소외된 그러한 우리 체육인들한테 사면이라든지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를 했고 무엇보다도 진천 선수촌 이전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선수촌이 없을 겁니다. 1150명의 선수와 200명의 훈련 파트너, 한 1400명 정도 함께 숙식을 하고 35개 종목, 동계, 하계 모두 함께 훈련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선수촌을 이제 태릉 선수촌 시대를 마감하고 진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이것이 제일 큰 일이고 또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소감이 조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우리가 3번의 실패를 통해서 유치를 했고 또 많은 투자를 해서 동계올림픽을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긴장도 되고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기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내에서 올림픽을 맞는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선수들은 이 자부심과 함께 부담감도 느낄 것 같은데요. 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수들 아마 굉장히 그 긴장감이 고조돼 있을 겁니다. 이게 큰 경기가 다가오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스포츠 의과학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선수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선수들은 이제 전지훈련 나가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국내에서 지금 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훈련할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쌓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 선수들이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번 올림픽에 기대하는 바, 또 기대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야말로 하계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또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뭐 다양한 경기들을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저희가 다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냄으로 인해서 이제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전환점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원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응원을 해주셔야 이 올림픽이 성공이 되고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따라서 좀 날씨가 춥고 지역이 멀더라도 우리 선수들 이름도 좀 기억해 주시고 꼭 오셔서 경기를 관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이기흥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대한체육회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한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2018 평창올림픽 화이팅! 2018 평창올림픽 화이팅! 2018 평창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대한체육회의 노력은 물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선수들의 땀방울이 결실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작은 습관으로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해지는 법을 국가대표 선수촌 배문정 가정의학과 전문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하지만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놓치기 쉽다는데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 좋을 질병 예방법. 시간에 쫓겨 운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들도 알아두면 유익한 질병 예방법. 지금부터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선수촌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문정입니다. 우리나라 생활체육 인구가 대략 2천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이 생활체육을 즐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이 시간 생활체육인들의 건강을 위한 질병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후, 외출 후, 식사 전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합니다. 고강도 운동 후에는 고갈된 글리코겐을 보충하고 충분한 회복을 위하여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섭취해 줍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 중, 후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줍니다. 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평소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것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만일 부족한 경우 비타민 D 영양제나 달걀, 연어, 정어리 등의 음식을 통해 보충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충분한 햇빛을 받아주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 후 알코올 섭취를 하게 되면 충분한 회복을 방해하게 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파이토케미칼이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를 합니다. 파이토케미칼이란 식물의 향, 맛, 색깔을 나타내주는 성분으로서 항산화, 면역,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 계통의 과일로서 채소, 레몬, 오렌지, 당근 등에 많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의 통단백질 성분으로 대두, 두부, 된장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물질로서 딸기, 자두, 블루베리, 포도, 체리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글루코실로네이트는 항산화 물질로서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에 많이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매주 1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증가시켜야 합니다. 차고 건조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에는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 줍니다.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비타민C의 복용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은 운동 강도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장 완화 호흡, 명상 등의 방법을 미리 교육하고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중 오늘은 스포츠 긴장 완화 호흡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항상 시합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고강도 운동으로 인해 긴장과 흥분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긴장과 흥분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긴장과 흥분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긴장 완화 호흡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생활체육인들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자나 바닥에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 뒤와 어깨의 근육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1분에) 5에서 6회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복부가 팽창하도록 복식 호흡을 해줍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비율은 4대 6 정도로 내쉬는 숨을 좀 더 길게 해줍니다. 숨을 내쉴 때에는 입을 휘파람을 불듯이 약간 오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좋으며 하루에 3분 내지 5분 정도 시행해 줍니다. 생활체육, 스포츠 현장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스포츠 긴장 완화 호흡이니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현대인들. 긴장 완화 호흡법과 질병 예방 습관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자. 스트레스나 긴장감 해소를 위한 스포츠 긴장 완화 호흡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해 두셨다가 생활 속에서 틈틈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에게 이 운동은 어떨까요? 이 운동은 다른 운동에 비해 엄청난 칼로리 소모가 있어서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고요. 벽에 부딪히는 공의 소리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어떤 운동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민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실내 코트 혹시 어떤 운동을 하는 코트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공 팡팡 치는 소리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칼로리 소모량은 최고라는 스쿼시인데요. 오늘 배워봅시다 코너에서는 이 대표적인 실내 스포츠 중에 하나인 스쿼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려운 시간 내주신 구륜의 국가대표 감독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쿼시 국가대표 감독 구륜회입니다. 네, 스쿼시를 간단히 말해서 어떤 운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스쿼시는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상대방과 함께 플레이하는 운동으로서요. 단위 시간당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네, 그 스쿼시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도입됐나요? 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전용 클럽하고 특급 호텔에서 외국인 투숙객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로서 몇몇 코트가 있었고요. 1989년도에 김원관, 최인수 씨가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대한스쿼시연맹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감독님 저 이렇게 입고 운동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입고 운동해야 할까요? 네, 스쿼시 복장은 일반인들이 그냥 클럽에서 배우실 때는 그냥 편안한 운동복 입으시면 되고요. 스쿼시 경기에 참여하실 때는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착용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스커트에 반팔 티셔츠나 스포츠 탑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의상도 중요하지만 신발이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순간적으로 방향 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이 신는 조깅화 같은 경우는 발목 부상의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실내 전용으로다가 미끄럼이 방지되고 또 색깔이 있는 운동화 같은 경우는 바닥에 얼룩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 흰색 계통 또는 찰곰으로 된 실내 스포츠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감독님께서 가르쳐주신 스쿼시 복장을 갖춰 입고 저는 본격적으로 스쿼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운동하기에 앞서서 스쿼시 복장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감독님, 저 이렇게 입고 운동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맞춰 입으셨습니다. 네, 감독님, 이 코트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까 코트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스쿼시 코트는 콘크리트 벽이나 압축된 강화 나무로 된 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코트는 관중이 뒤에서밖에 관전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유리 코트는 여러 방향에서 관중들이 관전할 수도 있고 또 TV 중계 때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각도의 앵글을 선사하기 위해서 사면이 유리로다가 둘러싸인 코트이고요. 안에서는 밖이 잘 안 보이고 밖에서는 선수들이 잘 보이게끔 만든 특수 강화 유리가 만들어진 코트입니다. 네, 아까 스쿼시 치는 모습을 보니까 라켓이랑 공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쿼시 라켓은 길이는 테니스랑 배드민턴 라켓 길이하고 비슷합니다. 한 78cm 정도 되고요. 라켓 헤드의 폭이 20cm 정도 가량이고요. 무게는 110g에서 한 140g 정도의 라켓을 사용합니다. 스쿼시 공은 지름이 한 4cm 정도이고요. 무게는 한 24g 정도가 나가는 고무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스쿼시 공은 좀 바람이 좀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 안에 소량의 물이 들어가 있어서 경기 전에 공을 계속해서 때려서 가열을 시키면 속에 있는 공기가 팽창이 되면서 바운드가 적당하게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공을 자세히 보니까요. 안에 색깔이
조금 다르던데 그 색깔 차이는 어떤 건가요? 네, 공에 붙어 있는 색은 스쿼시 공에는 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점, 하얀 점, 빨간 점, 파란 점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바운드의 어떤 그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노란 점이 가장 안 튀기고 파란 점이 가장 잘 튀기는 공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로 시합용으로 노란 공을 사용하고 일반 클럽에서 회원들 지도 시 연습용 공으로 파란색 점이 들어있는 스쿼시 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이 아직도 조금 생소한데 공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스쿼시는 라켓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손과 눈의 협응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라켓이 생소하지 않게 일반인들께서 라켓과 공을 친근하게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감독님, 그러면 라켓은 어떻게 잡아야 올바르게 잡는 건가요? 네, 스쿼시는 테니스처럼 그립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켓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으로 세웠을 때 라켓의 왼쪽 모서리선과 엄지와 검지가 갈라지는 V자홈이 맞닿게 악수하듯이 비스듬히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라켓 잡는 법까지 배웠으니까요. 본격적으로 기본 자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배우기에 앞서서 오늘 시범 보여주실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오늘 그 스쿼시 기본 자세를 시범 보여줄 분은 엄하영 스쿼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네, 시범을 보여주실 스쿼시 국가대표 엄하영 선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기본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시에는 기본적으로 포핸드 스트로크하고 백핸드 스트로크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포핸드 스트로크 때는 공이 오른쪽으로 왔을 때 공의 진행 방향을 확인한 순간 몸을 오른쪽으로 턴하면서 라켓을 위로 높이 들어올리는 백스윙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을 치기 위해서 중심을 앞발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이 바운드가 돼서 왼쪽 무릎 앞에 공이 왔을 때 라켓을 뒤로 떨어뜨려서 공을 임팩트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백핸드 스트로크입니다. 백핸드 스트로크는 공이 왼쪽으로 왔을 때 왼쪽으로 몸을 틀면서 주먹을 왼쪽 어깨까지 들어줍니다. 주먹을 왼쪽 어깨까지 붙이는 이유는 포핸드에 비해서 백핸드는 몸통이 스윙을 방해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쭉 끌어당겨서 라켓을 자연스럽게 휘두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라켓을 마찬가지 다운스윙을 해서 오른쪽 무릎 앞에서 임팩트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스쿼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도 몇 가지 알려주세요. 네, 스쿼시에는 6가지 기본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브라는 기술인데요. 스쿼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빈도의 기술이고요. 그래서 드라이브에는 벽면을 따라서 직선으로 치는 스트레이트 드라이브와 코트를 가로질러서 반대편 구석으로 치는 크로스 코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발리입니다. 발리는 바닥에 바운드가 되기 전에 공중에서 볼을 임팩트하는 그 기술로서요. 한 템포 빠른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스쿼시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술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발리나 드라이브로 공을 쳐내지 못했을 때 코트의 백코너에서 앞벽으로 다 온전하게 공을 치기 어려울 때 옆벽을 이용하여 공을 치는 보스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보스트에는 주로 백코너에서 사용하는 3월 보스트, 벽을 3번 맞춘다고 해서 3월 보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뒤쪽에 있을 때 코트의 앞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2월 보스트, 벽을 2번만 맞춰서 빠르게 공략하는 보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의 앞쪽에 공이 왔거나 상대방이 백코너에 몰려 있을 때 코트의 앞쪽에 팀보드 위로 살짝 떨어뜨리는 드롭샷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다음에는 코트의 상단으로 공을 높게 띄워서 코트의 백코너로다가 보내는 로브라는 기술이 있고요. 로브는 상대의 키를 넘겨서 코트의 뒤편으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지쳐 있을 때 또는 발리가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 공을 높게 띄워서 백코너로 공략하는 기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와 리턴을 합쳐서 이것을 스쿼시의 기본 기술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넣을 때는요, 코트의 바닥에 보면 조그만 네모가 2개 있고 큰 네모가 2개가 있습니다. 서브를 넣을 때는 조그만 네모 안에 들어가서 코트의 전면에 있는 중간 라인 위쪽을 맞춰서 반대편에 있는 큰 네모 안으로 떨어뜨리면 온전하게 서브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서브를 받아칠 때부터는 바닥의 라인하고 중간에 있는 라인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기본 기술을 활용해서 코트의 어느 쪽이든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네, 스쿼시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스텝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쿼시 코트는 크게는 4개의 구석으로다가 코너로다가 나눠집니다. 스쿼시의 뜻이 설명드린 대로 구석으로 밀어 넣다라는 뜻인데요. 코트의 앞쪽, 양쪽 앞 구석과 코트의 양쪽 뒷 구석, 그리고 발리를 대비해서 코트의 양쪽 사이드를 이동하는 스텝이 있습니다. 2인과 4인이 경기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스쿼시는 다른 운동과는 틀리게 상대방과 한 공간에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의 플레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크게 4가지 방해로 나누어지는데요. 스윙할 수 있는 어떤 스윙 공간에 대한 방해, 또 볼에 접근할 수 있는 진로 방해, 그다음에 공을 온전하게 앞벽으로 다 플레이할 수 있는 볼의 진행 방향 방해, 그다음에 공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스쿼시 기본기를 모두 익혔는데요. 감독님, 저 아까 시범 보여주신 선수랑 경기해도 괜찮을까요? 경기를요? 뭐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소질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기기는 어려워도 즐거운 시간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한번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직접 스쿼시를 해보니까요. 듣던 대로 땀도 정말 많이 나고 다른 운동에 비해서 체력 소모량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지도해주신 구륜의 국가대표 감독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쿼시를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스쿼시는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스쿼시의 장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청하신 스쿼시 종목을 가까운 주변의 클럽에서 직접 한번 배워보시는 좋은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오늘 대결을 펼쳐주신 엄하영 선수의 소감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쿼시 운동입니다. 그리고 스쿼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저 또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도움 많이 주신 구륜의 국가대표 감독님과 엄하영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쿼시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스쿼시 도전해볼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스쿼시 코트장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박소민이었습니다. 스쿼시는 민첩성과 순발력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 다리의 근력 증진에도 탁월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온몸으로 즐기는 짜릿한 스쿼시, 그 쾌감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죠. 포커스 대한체육회 스포츠 7330.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